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이고요. 양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물건의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뭐냐? 경매로 진행을 했고, 이 경매 물건이 얼마, 몇 번에 걸쳐서 가격이 내려간다를 확인해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경매 전문 용어로 유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2019년에 이제 진행이 처음 됐었네요. 1차가 되어 있죠. 이 매각기일이라는 게 경매로 시작한 첫 날짜가 되는 겁니다. 2019년이면 6년 전에 시작했고, 이때 5억 7,500만 원에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시작하는 금액과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이건 혼자 낙찰받은 것, 이걸 단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돼버렸네요. 이게 뭐냐? 한번 보시죠. 취소가 됐다가 2020년 약 1년 반 뒤에 또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2019년에 5억 9,600만 원에 입찰 들어서 낙찰 받았는데 1년 반 뒤에는 얼마? 2억을 더 높게 낙찰이 들어갔네요. 8억에 낙찰됐어요. 근데도 또 불허가 났어요. 3차 때 보니까요. 자, 2020년에 2차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또 이번 한 1년 반 정도 뒤에 경매가 진행이 됐네요. 2022년 3월 20일에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뭐요? 9억 8,800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미납을 했네요. 이것도 뭐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한 명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국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상승을 했다가 약간 하락 지점이 왔고 그 다음에 이게 경매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가격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시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이 부동산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4층이 10억 5천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저분은 2022년 12월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전에 낙찰을 받았는데 6억 6천에 받았습니다. 오야, 지금은 4억 뛰기 했네요. 4억 뛰기. 이런 게 이제 경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락이 될 것 같은 곳에서 상승까지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과연 싸게 샀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이 실거래를 보면 여러분들이 쭉 내려서 연도가 나와요. 이거 보니까 뭐예요? 2022년 7월이 얼마예요? 9억 5천만 원이었네요. 그러다가 23년 4월에 얼마요? 8억 8천. 그리고 23년 11월에 9억 3천이 됐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심리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하나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 경매 물건이 2019년이었죠? 있네. 이게 2019년 3월입니다. 2019년 3월은 6억이었어요. 그러면 경매로 처음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이 5억 9천만 원 낙찰받았으니까 뭐 그냥 시세로 받았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2차가 2020년 10월 20일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자, 2020년 보니까, 여기네요. 이 층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억 8천 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이때 8억 3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잘 받았네요. 그렇죠? 잘 받았네요. 근데, 부러워 안 왔어요. 조금 더 보시죠. 그 다음에 3차가 22년 3월 22일. 이때 9억 8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2022년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이게 또 11억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9억 8천만 원 낙찰받은 게 괜찮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죠? 내려가면서 아마 이거 그래프로 보면 2019년, 20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9, 20, 22 이렇게 하면 19에서 20까지 올라가고 21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아마 22년 말 정도 이렇게 꺾였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꺾였던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21년 11월, 그러니까 이 3차로 경매를 낙찰받았던 22년 3월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최고점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유는 좀 꺾여가지고 1, 2억 정도 꺾였죠.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그래도 많이 꺾이지는 않았네요. 8억 8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6억 6,600만 원에 낙찰을 받긴 했지만 어때요? 아까 최소 8억 5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물건은 지금 그래도 2억 정도 싸게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입찰했죠. 이게 굉장히 큰 거입니다. 자, 제가 이런 미납되거나 그 다음에 재매각되는 물건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문건 송달력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게 뭐냐?
낙찰자를 찾는 겁니다. 낙찰자. 낙찰자를 뭐라고 하냐? 가장 높게 가격을 써서 받았다고 해서 최고가. 그리고 사는 사람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낙찰자, 우리 입찰한테 입찰자하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높게 낙찰받은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건 송달 내역에서 이제 확인합니다. 문건 처리 내역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보이시죠? 최고가 매수인. 최고가 매수인이 자, 매각허가 결정 등본을 이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그 다음 사람이 뭐랬냐? 세무자금 소유주가 뭘 했어요? 문제 있어요. 항고장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집행을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건 뭐예요? 소유주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매수인이 뭘 했죠? 매각허가 결정 취소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원 환급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낙찰을 받고 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이분이 스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의 매각허가 결정 취소를 했거든요. 이것도 신청을 제출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왜? 채무자의 의지입니다. 의지. 채무자가 뭘 했어요? 자,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다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봐서 이게 이유가 있으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받아줄 확률도 꽤 높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를 설득했을까요? 그렇죠. 낙찰받은 사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자, 취소 좀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행정지도 신청하고 취소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취소를 그래도 좀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취소가 신청이 됐고 이거는 취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020년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날 낙찰받았습니다. 또 최고가 매수인이 이제 매각허가를 받고 열람하고 복사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채무자가 또 뭘 했어요? 강제 집행 정지를 또 신청을 했어요. 경매로 또 부동산을 안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불허가를 해줬습니다. 불허가해서 최고가 매수는 뭘 했냐? 또 법원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 22년은 미납이 됐어요. 2022년 3월. 그럼 이 부동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22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여기 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낙찰자가 뭘 한 건 없어요. 근데 이해관계인 소송 대리인에서 매각 불허가를 또 신청을 했어요. 매각 불허가를 신청해서 그럼 이거 받아줬냐? 자, 쭉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소유주가 또 뭘 했어요? 항고를 또 했어요. 야, 이거 팔지 마세요.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2022년 3월이었잖아요. 3월에서 이 항고를 하고 뭐 어쩌고 6월에 최고가 매수인이 뭘 했냐? 환급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불허가를 받아줬겠네. 근데 여기 미납이라고 되어 있잖아. 미납.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미납인데요? 9억 8천에 낙찰 받아놓고 미납이 된 거예요. 이 소유주는 9억 8천에도 팔기 싫다는 겁니다. 낙찰받은 피문부재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한 8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뭐 소유주가 매각허가 불허가 치고 어쩌고 막 했는데도 안 받아주다가 나한테 돈을 내라고.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죠? 부동산이 어떻게 됐냐? 22년 7월부터 이제 꺾인 거예요. 꺾이니까 어때요, 이분은? 아유, 기다렸는데 가격은 내려갔는데 이걸 사라고 해서 뭘 했어요? 미납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보면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문건 송달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자, 매각허가 결정 취소는 뭘 했어요? 소유주가 안 팔아요 했었는데 이거는 협상을 해서 아마 낙찰자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몇 천만 원 정도의 협상금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두 번의 불허가는 이제 법원이 그래 불허가 이유 있네 라고 불허가 해줬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또 불허가를 또 신청했죠. 했는데 법원이 한 번 해줬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법원도 서류 검토하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지나니까 어때요? 낙찰자가 이때 부동산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5억 7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미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 어부지리로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언제? 심리가 꺾이긴 했지만 이때 8억 중반 정도의 아파트이고 지금 이거는 지금 10억 정도의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우여곡절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좀 해놓으면요. 굉장히 이게 뭐가 되냐? 돈이 되는 겁니다.